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특별한 분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지내다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게 되고 지난 11월에 교육부 차관으로 또 임명돼 복귀하신 분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교육부 업무 보고 하신 것 봤습니다. 잘 마쳤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시나리오를 가지고 판에 박힌 도구가 아니고, 예. 그야말로 참여하신 분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해낸 그런 업무 보고 형식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받았고요.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그 업무 보고에서 나온 내용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사학 비리가 연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내년부터 퇴직 교육 공무원의 취업 제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많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의 유착, 그리고 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사립대학의 보직교수뿐만이 아니라 평교수로 진출하는 것도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 또 교육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사립초중고등학교나 법인에 진출하는 것도 역시 제한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총장으로 갈 수 없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정말 논란이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숙명여고 입시 부정 사태 때문에 학부형, 학생들 모두가 상심이 큰데요. 내신 관리 철저히 해야겠다는 주장이 큽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대책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미 저희들이 전체 고등학교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서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372개 고등학교의 단계별로, 그러니까 출제 단계에서는 교직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평가 업무에 배제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인쇄 단계에서는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또 거기 인쇄실에 출입할 때에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시험 시행 단계, 채점 단계 각각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보안 점검을 했고요. 예. 또 앞으로 평가하는 교원과 자녀가 똑같은 학교에 근무했을 때 서로 피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청별로 부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자녀가 못 다니게 하는 상피제 도입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나요? 그거는 좀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이 교육청별로 있고 또 인사관리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앞으로 더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숙명여고 상황도 이제 여러 가지 제보들을 통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위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같은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시정 변경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재채용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징계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징계 자체도 솔직히 좀 너무 작지 않나, 적지 않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품 수수라든가 학생 상대 성폭력과 관련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좀 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국공립학교 교원하고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그것도 또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관할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 사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여당과 야당 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에 지금 하려고 입법 예고를 이미 했고요. 예. 저희들이 조만간에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제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도 시행령으로 가능하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납부하신 원비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도와준 그런 비용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벌칙을 대통령령에 둘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처분을 구체화해가지고 네. 그 위배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유치원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학년도부터는 폐원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이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힘든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모니터링 하고 계신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공공연하게 그 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한 유치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유치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시군구별로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런 유치원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유치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렇게 저희들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폐원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재원했던 아이들이 인근 유치원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인근 유치원에 분산 배치가 안 되면 폐원을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이전에 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에서 나온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현장에서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예, 지난번에 보도된 걸 저희들도 잘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즉시 회의를 수집을 해가지고 예. 학부모님들의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교육과 연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된다면 교육청과 또는 우리 교육부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우리 그 장애아 교육 어떤 점들이 좀 부족하고 아쉽다고 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뭐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장애아들이 취약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학교 수가 적어가지고 통학 시간이 1시간도 더 걸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4년 내에 특수학교는 26개 학교를 이제 새로 신설을 하고요. 예. 기존 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약 1,350개 이상 저희들이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에서도 국립대학에서도 특성화된 그 특수학교라든지 또는 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특수학교 이런 것도 신설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26개 학교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빨리 불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고 말씀을 드릴 그런 계획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네. 특수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그 복합 스포츠 센터 같은 걸 만든다든지 또는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가 오면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많다. 예.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지역 주민들하고 특수학교하고 이렇게 윈윈하는 사례를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교육부 박백범 차관과 함께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발언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지금 내신 조작 논란 때문에 정시 확대 요구가 상당히 좀 거셉니다. 네. 이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은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제 이미 지난 8월 17일 날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따르면 정시는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정시가 되겠죠. 30%까지 확대하겠다. 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대학에다 권고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발표가 된 사항이라 저희들은 그 발표된 내용이 최대한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공정성이나 어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 추천서를 폐지한다든지 또 자기소개서 기재 요령을 개선한다든지 또 학교생활부의 그 기재 내용을 개선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수능이 참 어려워서 학생들이 혼란이 좀 컸습니다. 일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모의고사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원성도 많고요. 이 난이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내용이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저희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난이도 조절을 좀 더 충실히 해서 모의고사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난이도 조절이 그렇게 뜻한 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2018년도가 교육 정책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한 해였고 뜨거운 이슈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차관 되신 지 한 달이 채 안 되셨잖아요. 이제 3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행시 출신의 교육부 기조실장 지내셨고 그러다가 사표를 내고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예. 왜 이런 길을 가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최일선은 저는 학교라고 믿고 있고요. 예. 유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이 좋은 교육, 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도 있는 거고 교육청도 있는 거고 정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최일선에 가서 우리가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최일선에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은 무엇인지 또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는 불만이 무엇인지 이런 걸 몸소 체험하고자 그 학교 일선에 나갔었고요. 예. 다행히 차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만 항상 마음은 그 학교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학교로 돌아가셨을 때 학교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보는 입장은 여기서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달랐다고 저는 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뭐 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과거에 가졌던 그 지시, 명령, 통제 위주의 교육 정책을 네. 또는 교육 행정을 좀 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 현장과 눈높이를 많이 맞춰야 되겠다.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다시 교육부 차관으로 오신 거예요. 자, 앞으로 유은혜 장관과 함께 교육개혁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 교육행정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 즉 사랑받는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가 없고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미래 산업사회에 그 대비하기 위한 우리 아이들은 그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열린 교육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